25강입니다. 동학농민군 보국안민의 깃발을 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122부터 프린트는 68쪽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전까지 우리가 이모군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거치면서 이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개화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고, 갑신정변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내부 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그러면 개항 이후에 민중의 삶은 전반적으로 어떠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개항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라는 거지.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외국 상인들이 지방 장시까지 침투해서 소상인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외국 상인들이 지방 장시, 지방시장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길어서 이렇게만 생략하겠습니다. 내지통상권 요거 인정했고요. 이때부터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 특히 수도 한성과 양화진까지 들어왔었어. 그리고 조일, 수호조교, 속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 거류지의 범위를 10리에서 50리로, 그리고 그 2년 뒤에 100리로 늘리도록 했었어. 그래서 사실상 거류지라고 하는 개념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돼. 희미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지방 장시에서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소상인과 농민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쌀이 일본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죠. 자, 일본이 쌀을 사갈 수 있었던 근거, 조약이 뭡니까? 바로 조일 무역규칙이었죠. 그래서 삼무라고 해서 일본이 쌀을 사가는데 제한 규정을 별로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쌀값이 크게 오르고 식량은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우리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죠. 조선시대에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당시 밥그릇이 국그릇만한 데다 이렇게 고봉밥으로 쌓아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쌀값이 오르니까 그렇게 먹을 수 없어. 힘들어. 자, 그러다 보니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방공령을 선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공령은 곡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그 부속 조약을 체결할 때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식량 사정이 너무 안 좋으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일본과 트러블이 있기도 합니다. 무튼 이런 문제로 지금 외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더라. 일본과 개항을 하고 청나라 상인 들어오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쭉쭉쭉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은 결국 정부에 반기를 드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개화정책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혹은 재물포조약이나 한성조약 같은 배상금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탐관오리들은 이전에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농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소극적인 저항, 특히 예를 들면 벽서라든지 혹은 찾아가서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세력이 점차 커졌고, 그런 동학이 이런 농민들의 불만을 끌어안아서 결합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이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원래는 종교잖아, 종교. 그런데 정치적 운동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동학이란 종교는 원래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써 있습니다. 최재우라고 하는 경주의 몰락한 양반이 새롭게 창시했던 종교죠. 모든 사람은 곧 하늘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초기에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것이 농민들을,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해서 당시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을 처형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이어받은 사람이 최시영인데, 이 최시영은 동경대전, 용담유사 같은 교리를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접제라고 하는 것을 정비해서 빠르게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널리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지방에 빠르게 이 교도들이 늘어나더라. 포접은 뭐냐? 교단을 정비하기 위한 일종의 조직망이고요. 수업 때는 보통 다단계 설명 많이 했어. 주변에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오면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런 그룹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40개의 집 정도를 그리고 접의 상위 조직을 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삼남지방에,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삼남지방의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수탈당하는 농민들, 불만이 많은 농민들이 많았고 동학이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학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자 이들은 단일 대우를 이뤄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자, 교조 신원운동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시조, 최재우, 종교를 창시한 최재우의 그런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공주, 삼례 집회에서 이러한 교조 신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종교의 창시자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건 종교적 메시지죠. 자, 이 목소리가 서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동학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자리 깔고 계속 호소했어. 이것을 서울 복합상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조선 정부가 응하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 자신들의 목소리가 묵살당하니까 점점 강한 소리가, 강한 주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보은과 충북 보은, 전라도 김제의 금구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때 무슨 목소리를 냈느냐? 탐관오리를 처벌하라, 외세를 배척하라, 이런 구호를 내세우기 시작해. 이 자체는 이제 종교적 운동에서 정치적 운동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했다? 주로 동학을 믿는 사람들과 여기에 호응하는 민중들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보은 집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을까라고 해서 123쪽의 자료가 있는데 당시 굉장히 이 조선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학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민봉기가 더욱더 확산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미 개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있었고 이걸 더 빠르게 확산시키고 조금 더 정리를 했던 것이 동학 종교조직 포접제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호소력 짙은 전봉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전국적인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요 도식은 어느 정도, 요 연표는 기본적인 틀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이 고작 교조 신원운동 하나야. 그리고 1894년 요 해가 중요합니다. 요 해가 가장 복잡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 해여서 요거 잘 정리를 할게요. 고부봉기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폭제 정도입니다. 고부 지역에서 봉기가 있었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1차 봉기가 일어날 거고요.
이 농민들이 빠르게 세력을 점점점 키워나가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합니다. 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한 농민군을 어찌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는 당시 청나라에게 결국 또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때 청나라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이런 뭐랄까요,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염려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이건 아닌데 싶은 거야. 아니 지금 외국 군대, 두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또 이들이 으르렁거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빠르게 이걸 해결하자라고 해서 전주성에서 농민군과 관리들이 모여서 빠르게 화해하고 정치개혁을 약속합니다.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잖아. 농민군의 봉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해산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는 물러나야 하는데, 실제 일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입장은 어차피 가만히 냅두면 조선은 우리나라를 사대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어차피 조선은 내 말 잘 들어 라는 하는 거니까 돌아갈 생각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 일본은 청나라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운 건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조선은 스스로 개혁할 힘이 없다. 우리 청나라와 일본이 함께 내정 간섭해서 조선을 근대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히 청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일본은 조선 왕이 거주하는 궁궐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요. 그 당시 명분은 청나라에 지금 예속되어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조선을 해방시킨다, 뭐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워요. 그리고 나서 경복궁을 점령한 뒤에 조선 정부에게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되는데, 그 개혁을 1차 갑오개혁이라고 해요. 지금 25강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다루지만 이 다음에 갑오개혁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맞물려서 스토리를 어느 정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쭉 전개돼, 개혁은 뭐 하루아침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진행되는데, 무튼 지금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땅에서 막 지들끼리 막 해집고 다녀,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농민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난 것이 2차 봉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흐름을 어느 정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쭉 다룰 텐데, 일단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바로 영상 이어갈게요.